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쉬웠으면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술을 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노력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명 가수인 김창완 님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신 이야기를 해드리려 해요. 김창완 님은 연예계에서 소문난 주당이에요. 10대 때부터 술과 담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에 취업을 계속 실패하면서 자괴감과 불안감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혼 후 아내의 권유로 술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데요. 모두가 그렇듯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이 술을 끊는 원리와 방법을 알고 실천을 하신 이후에는 결국엔 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껏 술을 끊고 싶었지만 계속 실패했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끊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김창완 님이 밝힌 금주의 비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열심히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게으르게 조금씩 끊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금주를 의지력 대결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알코올이란 거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학습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시고 이 술을 마심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바로 술을 먹고 싶게 돼요. 그리고 술 이외의 다른 걸로는 도저히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무섭죠?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독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끊는 건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술을 마셔야만 즐거운 상황이잖아요. 알코올에 중독이 됐다는 건. 근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학습이 돼 있어요? 괴로울 때는 술을 마시면 이 괴로움이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술을 끊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끊으려고 하는 시도는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식이 테이퍼링이라고 불리우는 조금씩 천천히 끊어나가는 방식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씩 줄이는데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는 일주일에 6번 이하만 마셔보자, 다음 주는 일주일에 5번 이하만 마셔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술을 마시는 횟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먹는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내가 원래 술을 한 번 마실 때 소주를 3병씩 마셨어. 그러면은 다음 주는 소주를 2병 반만 마셔보고, 다다음 주는 2병만 마셔보고, 다다다음 주는 1병 반만 마셔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에 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술을 마시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1시간에 소주 1병씩 이런 페이스로 술을 마셔왔다면 이제는 이거를 다음 주에는 1시간 반에 소주 1병을 마셔보고 다다음 주에는 2시간 동안 소주 1병을 마시는 걸로 이 술 먹는 페이스를 조금씩 줄여나가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잔에다가는 술 대신에 물을 따라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술 먹는 횟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몇 번까지만 마시자, 대신 다음 주에는 조금 줄여서 몇 번만 마시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플랜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음주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창완님의 첫 번째 비법, 술을 게으르게 조금씩 끊어나간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김창완님의 두 번째 비법은 뭐냐? 바로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술자리를 끝낼 수 있는 타이머를 설정해뒀다는 거예요. 김창완님이 회상하시길 자기가 술에 취했으면은 술잔을 내려놔두고 술자리를 끝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술을 마시기 전부터 미리 언제 이 술자리를 끝낼지 세팅을 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술을 마신다고 하면은 휴대폰으로 타이머를 정해두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타이머를 정해둬가지고 1시간 뒤에는 무조건 이 술 마시는 걸 멈추겠다. 그래서 타이머가 울리면 술을 바로 그만 마시는 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술을 딱 1병만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병만 마시고 술을 끊겠다. 이것도 술자리를 끝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뭐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다. 모임에서 술을 마실 때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내가 요새 술 먹는 거 좀 줄이고 있어서 오늘은 딱 한 병까지만 마실게, 아니면 오늘은 내가 1시간 뒤에 딱 일어날게, 이런 식으로 해두면은 우리가 술을 그만 먹겠다 라고 생각한 지점에 더 쉽게 그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뭐 1시간 타이머 재놓고 해도 사실 먹다 보면 계속 먹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미리 무알콜 음료 같은 걸 사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논알콜 맥주 같은 게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걸 미리 사둔 다음에 딱 1시간까지는 진짜 술을 마시고 그 이후부터는 논알콜 맥주를 계속 마시는 거죠. 실제로 BMC 메디슨이라는 단체에서 음주량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때 무알콜 음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술을 마시는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비밀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김창완님이 밝힌 비밀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실제로 김창완님은 이 아내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응원을 받고 지지한다는 게 되게 말론 쉬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김창완님의 아내분은 결코 김창완님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이미 약간 죄책감과 수치심과 약간의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다시 술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마저 비난을 하면 어쩔까요? 더 큰 스트레스, 더 큰 자기 혐오가 오면서 술을 더더욱 끊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으로서 절대로 이 술을 마시고 술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온전히 보듬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주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술 대신에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권유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창완님의 아내분도 실제로 김창완님에게 술 대신에 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우리가 술 말고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술 이외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또다시 몸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과의 시간,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새로운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식으로 좀 효과를 본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원래는 퇴근하고 나면은 언제나 자기 전에 소주를 한두 병씩 마시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술을 끊기로 결심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퇴근 후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원래 그 친구 루틴이 퇴근하고 나면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려서 소주 한 병, 두 병 사온 다음에 집에 와서 뭐 오징어나 이런 거 뜯으면서 소주 좀 먹고, 이게 루틴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퇴근길에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산책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집 근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산책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편의점이 없는 길로만 찾아가지고서는 집까지 돌아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원래 그 친구의 퇴근 후 저녁 일정이 항상 소주를 한두 병 마시는 거였는데 대신에 산책을 하는 게 일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러니까 술 생각이 훨씬 덜 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는 뭐 이게 산책이 아니라 책을 읽거나 러닝을 하거나 뭐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들을 이 시간에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에 이미 의존이 하게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빈 시간이 생기면은 또 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있으면은 원래 그랬듯이 술을 또 먹게 되기 때문에 빈 시간을 다 다른 활동들로 채워버려라. 그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제 친구처럼 이런 루틴을 넣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뭐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이런 새로운 루틴을 도전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술을 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이 김창완님이 술을 끄는 비결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 한 번에 바로 끊지 않고 천천히 게으르게 끊었다. 두 번째, 술을 마시기 전부터 미리 술자리를 언제 끝낼지 타이머를 설정해뒀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온전한 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될 때가 꽤 있었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게을렀다고 느끼거나 이럴 경우에는 막 스스로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참고 술을 한번 마셨어요. 이러면은 내 친구가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겠어요? 야, 뭐 술 끊다 보면 힘들어서 한 잔 마실 수도 있지, 괜찮다, 뭐 내일부터 덜 마시면 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자신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와, 이 바보는 또 술을 마시네요. 왜 이게 내가 이렇게 술을 못 끊을까?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옛날에 저와 비슷한 심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날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나를 더 이상 자책하지 말자. 나에게 좀 친절해져 보자. 내가 내 친구가 실수를 하면은 야,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괜찮다고 해주는데 왜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기만 할까? 그래서 좀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는 아,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뭐 그럴 수 있다,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바꿨더니 조금씩 그래도 이 자책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저랑 비슷하게 스스로에게 자꾸 실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너무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막 몰아붙이지 마시고 좀 더 스스로에게 친절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지금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다시는 못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더 젊게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되게 실전적인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